밤마다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잦으신가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안녕하세요. 비뇨기내과 의사 김수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요 때문에 자꾸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지는 분들이 저희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약물 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실제로 많은 건강 문제의 첫 번째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한 번 이상 깨는 것, 두 번 이상이라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집중력 저하, 우울감,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일어나다 보면 어두운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죠. 그러다 보니 잠이 너무 부족해요. 밤에 자주 깨다 보니 낮에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72세 여성 환자분도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냥 노화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부전 초기 증상이 원인이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에는 밤잠을 푹 주무시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왜 밤에만 이렇게 소변이 마려울까요? 첫 번째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이 호르몬이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게 조절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밤에도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 때문입니다. 남성이라면 전립선이 커져 방광을 누르면서 자주 소변이 마려울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라면 방광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방광이 생기면 밤에 소변 자극이 심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엔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전신질환이 야간뇨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보다 잠을 자주 깨는 것 같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야간요 증상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단순히 피곤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여파는 다음날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수면이 끊기면 우리 뇌는 깊은 휴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뇌 기능은 저하되고 피로는 누적되고 기억력,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시작은 밤마다 자꾸 깨는 소변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뿌리부터 흔들기 때문에 삶의 리듬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 바로 밤잠인데요.
이 시간을 자꾸 방해받게 되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남성 환자분은요, 밤에 서너 번은 꼭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날이 없고, 낮에 졸리니까 TV보다 자꾸 깜빡 잠든다고. 그런데 저녁엔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되어버린 거죠. 그분은 전립선 비대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함께 있었고, 치료를 통해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기니까 요즘엔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야간류는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에 자다 깼을 때 눈이 덜 떠진 상태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을 부딪히거나 어두운 복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 위험합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바닥, 미끄러운 슬리퍼,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까지 겹치면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낙상 사고는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관과하는 문제, 바로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나? 나도 늙었구나.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무 데서나 졸고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도 꺼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피하게 되고 밤에 자꾸 깨다 보니 우울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고요. 실제 68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너무 자주 깨서 다음날 약속 잡는 것도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여러 다양한 모임에 잘 나가셨는데 요즘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고 낮잠도 자꾸 늘어나서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야간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며칠 연속 푹 자고 나니까 표정도 확 달라지셨습니다. 자신감도 되찾으면서 다시 모임에도 나가시고요. 요가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큰 문제입니다. 건강, 수면, 감정, 일상 활동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자신감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야간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문제, 이젠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간요의 원인은 어떻게 찾아야 하고 비뇨기과에서는 어떤 검사와 진단을 통해 문제를 밝혀내는 걸까요?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야간요의 원인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이 야간요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는 꽤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진행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죠. 하룻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깨서 화장실을 간 뒤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낮에도 자주 소변이 마려우신지, 또 평소 수분 섭취는 어느 시간대에 많이 하시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 신장, 호르몬 문제까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요 일지 작성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소변을 보시는지 기록하는 건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단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주 깨는데 소변량은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경우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소변량이 굉장히 많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수분 조절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소변 검사입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염증 때문에 자극이 계속돼서 자꾸 소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나 당뇨, 혈뇨 같은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자주 시행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기 때문에 전립선의 크기와 요도 압박 정도를 확인하고요. 여성분들은 방광이나 자궁 쪽 이상을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속 검사나 잔뇨량 측정, 배뇨일지 분석, 수면 검사까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 검사도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밤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신장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호흡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땐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과 함께 협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심장 기능, 전해질 상태, 당뇨 여부 등 전체적인 몸 상태를 점검해서 야간뇨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분은 전립선이 원인이구나, 이분은 과민성 방광이 원인이구나, 혹은 심장 문제에서 비롯된 야간뇨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검사만 많이 하고 약만 주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약만 드시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사실은 심장 때문이었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검사는 절차라기보다 내 몸이 지금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원인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 야간뇨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지, 실제 치료법과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문제, 정확한 원인을 병원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시작해야겠죠. 야간뇨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전립선 문제인지, 방광 기능 이상인지, 혹은 심장, 신장, 수면장애가 원인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라면 대부분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전립선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소변이 더 쉽게 나가게 도와주는 약이나 전립선의 크기를 서서히 줄여주는 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간편한 형태고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소변 줄기가 좋아지거나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약의 반응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레이저 수술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도 있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 다음 과민성 방광이 원인인 경우에는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를 진정시키는 약을 씁니다. 소변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방광이 자꾸 자극을 잘못 받아서 마려운 것처럼 느끼게 되는 상태거든요. 이럴 땐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는 약 또는 방광 안쪽 신경에 작용하는 약으로 밤에 자꾸 소변 신호가 오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간 단뇨라고 해서 밤에 유독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이뇨 호르몬의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르몬 작용을 보완해주는 약이나 신장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당뇨, 수면 무호흡증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엔 그 질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병원 치료 이야기였고요.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늦게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거예요. 무조건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대 조절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차, 수박, 국물 음식들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이뇨작용 강한 음식들, 예를 들어 커피, 맥주, 수박, 참외 같은 건 야간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전 화장실 가기는 기본이고 가능하면 다리 붓기를 줄여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다리에 몰린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다리 올리고 누워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습관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함께 있는 경우엔 밤중에 깼을 때 소변 때문이라기보단 깨고 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않기,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저녁엔 자극적인 뉴스나 흥분되는 영상 피하기,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만 잘 지켜도 야간요 증상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간요는 노화의 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방치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만 제대로 받고 그에 맞는 약과 생활 습관만 실천하셔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날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요 치료를 시작한 이후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치료를 받은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야간요 치료는 단순히 밤잠만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루 전체,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 시작 전에는 늘 피곤하고 자다 깨다 하다 보니 낮엔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가 점점 무기력해졌던 분들이 치료 후엔 정말 놀랄 만큼 달라지세요. 예를 들어 78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밤에 5번은 꼭 깼어요. 깰 때마다 화장실 다녀오고 그 다음엔 1시간 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만 드시다가 큰 차도가 없었고 재검사 후 수면 무호흡증이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수면 무호흡증 치료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엔 밤에 한 번밖에 안 깨고 다시 누우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낮잠이 줄고 나니 하루가 훨씬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인 지금은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하세요. 또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에 두세 번씩 깼고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어딜 가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셨어요.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잠이 끊기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전엔 약속도 미루고 모임도 꺼렸는데 이젠 버스도 마음 편히 타고 외출도 훨씬 자신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원인도 다르고 변화되는 속도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잠을 푹 자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제대로 자야 낮에 기운이 돌고 낮이 활기차야 다시 밤잠도 편안해지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정확한 진단과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고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검사하고 딱 맞는 치료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간단했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만 바꾸셨는데도 치료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병원을 겁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소변 검사나 초음파, 필요한 피 검사 몇 가지면 생각보다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맞춤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더불어 수면 습관, 수분 섭취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효과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약만 드시고 그대로 생활하시는 것보다 저녁 수분 조절, 자기 전 스트레칭, 밤에 무리한 활동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회복 속도를 확 끌어올리게 됩니다. 야간요로 인해 고생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엔 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니까 하루가 달라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약 하나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받아들였고 실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과 예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밤에 자주 깨지 않고 푹 자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어렵진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 조절하기입니다.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기. 국물, 과일, 찬 음료까지 포함해서요. 커피, 녹차, 맥주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는 저녁에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자기 전 화장실 반드시 다녀오기. 어, 안 마려운데도요, 하셔도요, 꼭 다녀오세요. 방광을 최대한 비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자기 전에 다리 좀 올리고 계세요. 낮에 다리로 몰린 수분이 밤에 심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파에 10분만 다리 올리고 누워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수면 위생 관리약입니다. 자는 공간은 조용하고 어둡게, 스마트폰은 되도록 멀리 두시고, 자기 전 TV나 자극적인 영상, 뉴스는 피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긴장이 풀리면 소변 자극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낮잠은 30분 이내,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쉽게 깨게 되고 야간요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참지 않기예요. 밤에 자꾸 깨는 게 반복되신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진단이 먼저입니다. 치료를 할지, 생활관리 개선만 하면 나아질지 그 방법을 병원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간류는 불치병도 아니고 늙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고칠 수 있고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밤에 깨지 않고 통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